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한신더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신더휴 스카이파크 단지 기본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준공연도가 2019년 3월에 준공이 나고 입주가 시작된 단지입니다. 총 562세대,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축 아파트 계열에 들어가는 한신더휴 스카이파크입니다. 자, 입지적인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542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영종하늘도시 중심 상권 내에서는 조금 벗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게 또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대거 몰려있는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개를 하다 보면 또 한신더휴 스카이파크처럼 이렇게 한적하고 작은 소형 단지를 선호하시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신축임에도 신축 인정을 좀 많이 못 받았던 단지이기도 하고요. 1세대 아파트 소형 단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하늘초등학교가 이제 인접해 있고 박석공원을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저희가 뭐 힐링 단지라고는 하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들이 많이 있고 박석공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단지 내에서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겠죠. 영구 조망권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한신더휴 바다뷰 같은 경우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바다뷰와 시트뷰가 한 번에 같이 나오는 단지이기도 하거든요. 주변에 A60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최근에 지금 한신도유 옆에 이제 LH 공공임대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을 테지만 우선 영종하늘 도시 이제 중심 상권까지 나오는 데는 이제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이 나름대로의 또 어떤 한신도유만의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소형 평형대에서 이제 분양 완판을 한 단지이기도 합니다. 한신도유. 자, 다음은 한신도유 스카이파크 연간 거래량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부터 거래량이 이제 6월달에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다가 규제를 맞고 그 이후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10건 미만으로 지금 거래량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베스트 부동산에서 3억 5천짜리 지금 신고가를 찍은 게 있어요. 이게 아직도 안 깨졌습니다. 작년에 거래가 된 거거든요. 이 3억 5천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자, 매물 증감 데이터 한번 보시면은요. 매물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늘 도시 아파트 14개 단지 거래량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이거 집계한 날짜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날 전체적으로 집계를 했고요. 총 14개 단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자, 보면 한신도유 파크 같은 경우 지금 5월달 거래량 없고요. 4월달에 6건, 3월달에 9건 정도 이제 거래량이 있었고요. 다른 단지들도 보면은 지금 4월달 거래량이 한 142건 정도가 나왔고 5월 중순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 한 12건, 14개 단지 중에 12건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그래프를 이렇게 여러 번 보셨겠지만 지금 보시면 3월달에 거래량 많았고 6월달에 좀 거래량 많았고 4월달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고 5월 말 정도가 돼야 이제 4월달 거래량이 총 집계가 되는 겁니다. 자, 5월달은 일단 전망해보건데 3월달, 4월달에 큰 폭으로 못 미치는 수준의 거래량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서도 거래량이 3, 4월 대비해서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조금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점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친환경 숲세권 아파트 단지이고요. 영구바다 조망 세대가 이제 동에 따라서 호수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또 영구바다 조망이 나오는 세대도 있다라는 점. 단지 주변으로 이제 풍부한 녹지 공간이 많이 있고요. 작은 리조트 단지 소형 평형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4평형. 다음은 한신도유 매매 시세 및 실거래 내역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된 거 보면 3억 1,900, 3억 2천. 이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래한 거고요. 이거는 4억 5천에 펜트하우스 거래가 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3억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고. 자, 현 시점 매물 시세 보시면은요. 3억 정도 최저가로 나와 있고 평균가는 한 3억 4천 정도. 자, 매물을 저희가 평균치를 내봐서 나오는 금액이 이제 3억 4천. 최대 호가 같은 경우는 3억 9천까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KB 시세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3억. 자, 다음은 한신도유 전세 시세 및 실거래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최근에 이제 거래된 내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세 2억 6천, 2억 3천, 2억 요 정도 2억 7천 요 정도 거래량이 있었고 반전세 같은 경우 이제 1억에 60, 여기 보시면 1억 2천에 50 요 정도가 거래된 내역들이 있네요. 자, 현 시점 매물 최저가는 2억 2천, 평균 전세가는 2억 6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호가 2억 8천까지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천에 100. 자, 다음은 한신도유 스카이파크 이제 KB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살펴보신 거와 같이 이제 KB 시세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잡히고 있고요. 자, KB 시세 전세 시세는 이제 2억 6천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신도유 스카이파크 평면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A타입, 이제 기본형이죠. A타입 기본형. 그 다음에 AT타입이 있고 AP타입이 있는데 AT타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테라스 세대죠. 테라스 세대. 자, AP 같은 경우는 이제 펜트하우스 세대입니다. 펜트하우스. 자, 보면 A타입 같은 경우 이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복도형 판사형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층 이제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KCC에서 이제 테라스 세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한신도유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AP 타입이 이제 펜트하우스 세대. 아까 이제 거래량에서도 살펴보신 거와 같이
지금 4억 5천 정도 지금 저희가 거래를 저희 부동산에서 이제 펜트하우스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죠. 4억 5천에 거래가 됐었다. 영구조망권 나오는 이제 펜트하우스였죠. 단독 세대. 이거 굉장히 좋았었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비싸다고 많이 하셨었죠. 자, 다음 B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 일반형,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 테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여 있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되게 미로 같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B타입 펜트하우스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A타입은 요거밖에 없죠. 근데 뒤에 이렇게 뒷공간이 또 있어요. B타입 같은 경우는 테라스 활용도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신더유의 인기 타입이죠. C타입 같은 경우가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자, 보면 C타입 기본 세대가 이제 102세대 정도 잡히고 있고, 자, C타입 테라스, C타입 펜트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타입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A타입하고 동일하고요. C타입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다. 펜트하우스도 잘 되어 있죠. 네모 반듯하게 어떤 꾸미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 다른 타입에 비해서. 자, 다음은 한신더유 단지 배치도 및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신 단지 배치도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101동하고 103동 같은 경우는 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자, 102동하고 104동 같은 경우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끝에 1호 라인이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5호 라인, 여기도 1호 라인, 그 다음에 여기도 5호 라인, 요렇게 이제 C타입들 같은 경우는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다뷰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바다뷰 나오고, 이쪽으로 시티뷰, 이제 박석공원 뷰가 나오는 그런 라인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 이제 1동 같은 경우는 동 사이로 이제 사이 바다뷰가 나올 수 있겠죠. 고층 같은 경우. 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562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형 단지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다 있겠죠. 자, 골프장, 헬스장, GX룸, 독서실, 샤워실, 도서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규모가 좀 작게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무튼 저희가 입주 당시 때 커뮤니티 시설에서 뭐 행사 같은 걸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다라는 게 기억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신더유 스카이파크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신더유 같은 경우가 나중에 지금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신축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숲세권 단지의 어떤 조용하고 안락하고 이제 리조트에 온 것 같은 숲속에 사는 느낌의 어떤 아파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 나중에 되면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제3연육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딱 아파트 단지가 딱 바로 보이잖아요. 제3연육교에서 청라에서 넘어오는 방향으로 보시면은 한신더유가 바로 보입니다. 연육교에서 영종도 관문에 한신더유 스카이파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9편째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 편은 동보 노빌리티와 신명 스카이뷰 주얼리 이 두 단지를 같이 섞어서 10번째 영상을 만들고 아파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